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남성입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인데요. 보죠. 따당! 이라는 음악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이영선. 끝까지 침묵한 키맨인데요. 지금 특검에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영선의 모습을 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비선으로 지금 몇 명이나 출입시키신 거예요? 나중에 폐기하신 거예요? 최순실 씨랑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의상실에는 언제부터 드나드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영선 씨가 그 비선 진료한 의사들을 청와대로 들여보냈다가 또 나가게도 해주고 한 핵심 인물인데 키맨이에요, 키맨. 오늘도 특검 조사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예측했던 건데요. 예측했었어요? 네, 이영선 행정관은 제가 볼 때는 계속 묵비권 네. 아마 주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영선 행정관이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일을 지금 다 했잖아요. 주사 아주머니 들어갔습니다. 뭐 이게 다 네.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요? 딱 떨어지는 범죄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구속을 할 만큼 사실은 우리가 수사를 할 때 네. 검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막 애먹이고 그러면 밉잖아요. 네. 인간이니까 네, 밉죠. 미워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되면 뭐냐면 구속영장 청구하고 싶은 유혹이 막 생겨요.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근데 있죠. 문제는 뭐냐면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묵비권 계속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검사들을 굉장히 애태울 거예요. 예. 그런데 딱 구속영장 과연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범죄가 있냐 보면 딱 떨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머릿속에 딱 하는 거는 뭐였냐면 혹시 백모 씨 주사 아줌마 주사 백모 아줌마. 씨 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그러면은 이제 그분을 데리고 왔다 갔다 했을 때 무면허 의료행위라면 그거에 뭐 공범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과연 그걸로 구속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안 하니까. 네. 그게 지금 특검의 고민일 겁니다. 구속은 집으로 그냥 보낼 수도 있겠네요. 의료법 위반 네. 종범이 돼요. 의료법 공범. 그것도 의료법 위반인지 아닌지 확실치도 않고요. 본인죄도 아니고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국회 증인 감정에 관한 법률 불출석한 거 그 부분에서 문제 삼을 수 있지만 둘 다 구속하기는 어려운 범죄거든요. 다만 이제 한 가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원 불명의 사람의 어떤 명의로 휴대폰 차명폰을 자기가 개설했다 그러면 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네네. 그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최소 구속은 가능한데 지금 정현이 설명처럼 그걸로 앞에 두 개만 가지고는 네. 구속을 못하고 체포한 후 48시간 내에 영장을 내야 됩니다. 네. 48시간이 지나면 돌려보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영선 행정이 왜 중요하냐면 세월호 7시간 동안 아는 그러니까요. 사람이에요. 중요하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건 네. 범죄가 아닙니다. 7시간 동안 본인이 뭐 앉아있다 해가지고 네. 범죄가 그 같은 되는 게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실제로 필요한 건 상당히 많은데 구속을 못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비협조적으로 반묵비권 지금 행사를 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예 얘기를 안 하니까요. 지금 저희 기자들이 계속 뭐 어제 오늘 묻는데 이영선 행정관의 목소리조차를 들을 수가 없어요. 단 한마디도 안 이 하고 사람 있는 입장에서는 그 범죄 거예요. 하다못해 내라는 대답도 안 해요. 다 맞다 손 치더라도 네. 구속될 가능성이 적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한마디씩 하다 보면 자기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세월호 7시간 그 시간일 겁니다. 아니면 그러니까요. 보안 손님 부분, 네. 아니면 나오고 저 있는 영상이 VCR 저 충격적이었잖아요. 부분.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영선 행정관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말을 안 하든 안 하든 본인은 구속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게 저는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걸 안타까운데, 이영선 네. 행정관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말 안 해도 된다는 거를. 된다는 네. 거를. 그렇기 때문에 말 네. 안 하는 겁니다. 그동안 저는- 다 공부하고 나왔겠죠. 그렇죠. 예. 안타까운 게 세월호 7시간에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차명폰도 어쨌든 관리를 조금 했고요. 그리고 비선 진료에 개입돼 있기도 하고. 그러면 특검 조사에서 말 안 하더라도 국민 앞에서는 좀 속 시원히 좀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좀 들어요.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은 네. 속은 다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영선 행정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네. 이전에 이미 다 뭐 순실증이 걸렸다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들을 많이 겪었는데요. 과연 그 일종의 이제 국민이 낸 세금 그리고 공복으로서 녹을 먹었던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에 대한 너무 답답함 같은 거 국민들은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영선 행정관도 유도 선수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고영태 씨나 K스포츠 재단에 있었던 사람들도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예. 뭐 펜싱 국가대표 출신이고 똑같이 다 체육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의 태도가 다를까? 그게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근데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운동선수에서부터 지금 청와대 행정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경호원, 박근혜 대통령 경호관이었다가. 경호원을 거쳐서 네. 예, 청와대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박 대통령의 혜택, 은덕이라고 하기엔 조금 너무 좀 심한 표현일 것 같지만,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밟고 올라가서, 이른바 좀 소중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박 대통령 옆에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허드렛 일까지 다 맡아서 할 정도의 사람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수직 상승했어요, 신분이. 근데 고영치 씨나 이런 사람들은 수직 상승을 하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막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두 사람이 법정이나 아니면 특검에 딱 사무실에 갔을 때 예. 고영태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을 거고 네. 이영선 행정관은 굉장한 고마움을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할 때 대하는 태도 자체가 물론 자기에 대한 유불리도 있지만 네. 이영선 행정관이 박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박 대통령과의 그동안의 신의, 의리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고, 이쪽에 굉장히 허드렛 일을 똑같이 했으면서 알겠습니다.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걸 반대되는 개념으로 네. 배신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영선 행정관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최근에 많이 언론에 등장했던 분인데 오늘도 집에서 쉬지 않고 나오셨군요.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김평우 변호사.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에 포함되어 있는 김평우 변호사가 대한문에서 태극기를 손에 쥐고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네, 예. 표정이 굉장히 밝으시고 또 이게 발언을 좀 준비해 오셨어요. 지금 어떤 말을 할 건지 한번 어떤 발언을 하는지 잠깐만 들어볼까요? 잠깐만 듣고 갈까요? 네, 네. 예, 그럼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평우! 변호사 완전 이렇게 연호하니까 그거를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이렇게 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는 스타가 된 것 같습니다. 김평우 변호사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준비된 얘기가 있으니까 그때 네. 좀 나눠보도록 하고, 이영선 행정관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영선 행정관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박 변호사님도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세월호 7시간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인데, 이 김영재 원장이라고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김영재 원장이 청문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미용 시술한 적 있습니까? 라는 의원들의 질문이 쇄도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글쎄요, 그때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죠.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대통령에 대해서 네. 미용 시술을 청와대 내에 들어가서 아니면 대통령이 당신의 그 정인의 병원에 방문해서 시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맹세할 수 있는 겁니까? 네네. 김영재 정의는 대통령 안면 시술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한 번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지금 김영재 원장 뭐라 그래요? 의원이 물어보니까 그 미용 시술 안 했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맹세까지 했어요. 아니라고. 근데 결국 지금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용 시술 했다고. 예, 위증이죠, 위증. 국회에 위증. 가서 위증한 거죠. 예. 저건 명백한 위증입니다. 그리고 특검 와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검이 김영재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들을 다 압수했어요. 그 자료들을 보면 어떻게 그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썼고 어떤 시술이 이루어졌는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 그 다음에 병원 직원들의 증언도 다 확보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압력이 됐을 것이고 거기서 뭔가 증거를 찾아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의 아내인 박채윤 씨가 구속이 되면서 그것도 심리적으로 압박이 됐을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김영재 원장이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자문이었던 정기양 교수도 자문이. 예, 실제 시술을 했다고 시인을 했어요. 시인을 했죠. 거기서는 아니라고 이러고. 근데 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기양 자문이 같은 경우는 시술해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비선이 아니잖아요. 자문이니까요. 그런데 공식 왜 자문이니까.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 이게 저는 의문인 거예요. 뭔가 숨길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이 시술한 것 자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그걸 밝혔을 때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들이 발견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게요. 어쨌든 7시간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 건데 7시간의 키를 쥐고 있는 이영선은 침묵하고 있고 근데 뭔가 좀 이상한 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김영재 원장 맹세한다고 했는데 결국 시인했고 정기양 피부과 자문의도 그렇고 근데 박지훈 변호사님 네. 특검에서는 사실상 세월호 7시간의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라고 일단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알고 싶은데 말이죠. 특검이 성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뇌물죄 부분도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함으로써 됐고 네. 2대 비리 뭐 대부분 블랙리스트까지 대부분 성과를 냈는데 좀 많이 알고 싶었던 부분 7시간이 제 이거를 핵심이었는데요. 못했습니다. 네. 못했다기보다는 안 됐죠. 안 됐기 때문에 시간도 사실 없고 만약 30일이 더 주어진다면 이 부분을 좀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영선을 지금이라도 체포하고 조사를 하는 거는 7시간 그 조사를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안타깝게도 이제 연장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아마도 이제 정리를 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특검이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 이 부분 같아요. 결국 7시간 부분, 비선 진료 부분 이 부분을 확실히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요,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또 네. 보고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조사. 최종적으로 대면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그때 뭘 했는지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 두 가지가 안 되고 나니까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뭐 누가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수사가 진척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그렇게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 의원님 이제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하면서 특검 이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3일밖에 없어요. 28일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특검 연장 부분인데 지금 정치권에서 야당은 특검 연장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장 지금 이제 물 건너 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물 건너 갔다고 이미 보여지는데요. 아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연장 황교안 권한대행이 제가 볼 때는 연장을 안 의지가 하고, 없죠? 연장할 의지가 없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야당, 예. 야당도 사실은 속내는 없는 것 같아요. 연장을 예, 의지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네. 정치권 속내를 보면 지금 여당이든 여당은 당연하겠지만 야당도 실제로는 원하고 있지 않다. 왜요? 라고 왜요? 한 왜 거예요. 원하지 왜냐? 않아요? 예. 그게 핵심이 뭐냐면요. 특검을 연장한다는 건 보세요. 그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까지 특검 수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이건 그렇죠. 가정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 특검은 구속해야 되는 상황이 특검이 박 대통령을 구속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상황이 거죠? 벌어질 게 너무나 뻔히 보이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다 주춤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보수와 결집한다든가 이렇게 역풍이 거셀 것 같으니까 차라리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대선 전국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왜냐하면 거죠? 지금 대선 후보자들은 네. 다 대선하고 싶어해요. 그렇죠. 대선하고 싶어하지 이 수사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특검을 연장하면 대선 전국은 사라지고 네. 대선 그러네요. 아닌 대선을 치를 또 수밖에 특검에만 없는 관심이 몰리겠네요. 상황이 되고 특검에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만 집중이 되니까 음. 제가 볼 때는 야당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그럼 네. 검찰로 가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인이 됐을 때 기소 안 하나요? 구속 안 되나요? 아니 똑같잖아요. 그거는 좀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구속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지는 않는 거예요. 네. 검찰로 넘어가면 특검은 그 기간 내에 이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연장을 해도 그럼 급박하지만 검찰에서는 시간 여유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핵심을 정리를 하자면 검찰은 정치권의 일정이나 정치인들의 어떤 대선 그 열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눈치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 안 할 수도 있다. 기소를 늦출 수도 있다는 아니, 거고 기소를 안 할 특검은 수도 눈치 있다는 없이 게 그냥 바로 기소할 수 있다. 연장되면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 조금 그런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야권이 그런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진짜 야권이 탄핵받을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확인된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자를 분명히 찾아내서 처벌하자는 거였어요. 네네. 거기에다가 만약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통해서 이거 이 그건 잘못된 정도면 거죠. 괜찮다 분명히 이렇게 잘못된 생각하면 거죠. 이거는 만약에 큰일 그렇다면. 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특검 연장 문제가 저희 스튜디오에도 좀 열과 후끈 달아오르듯이 이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검 연장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쪽의 의견이 좀 모아졌습니다.